지방자치 전통이 뭐 있냐 이러지만 조선시대에는 실상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동네에 물이 없으면 서로 우물 파는 전통이 있죠. 그게 두레예요. 두레가 노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가 뭐죠? 전쟁 나가서 어느 집 김씨 아저씨가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미망인과 자식들이 7, 8명 남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해줘야죠? 그게 계로 해결을 해줍니다. 계로. 그 다음에 이런 데 잘 참여 안 하면 뭐하죠? 그게 지역의 약속이 향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조선시대에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팔도를 두고 그 밑에 부, 목, 군현을 뒀어요. 그런데 왕이 전부 지방관을 파견을 했어요. 우리 지방자치 전에 포천 군수도 나라에서 임명해서 오신 적이 있죠. 연세 지긋한 분들은 포천 군수 오시면 대개 얼마나 계시다 가시던가요? 기억나나요? 1년 넘어가면 오래 있는 겁니다. 1년, 한 2년 있으면 오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역의 포천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누가 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일부러 넣어봤어요.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포천은 사실은 여기가 이제 요렇게 보면 양주목입니다. 양주목. 인근에서 양주목이 제일 컸어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목사가 이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양주목하고 가까이 있는 데가 포천현이에요. 포천현은 제일 밑에입니다. 거기하고 조금 멀리가 영평현이에요. 그러니까 벼슬로 보면 영평현입니다. 여기 영평현이에요. 벼슬로 보면 지금 용평, 팔경 이런 데 있죠. 그쪽이 포천은 더 좀 큰 곳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김민근 할 말씀 많으시지. 근데 지금은 이제 지방 현대화되면서 도시가 밀집되고 커지면서 서울하고 가까운 그 가까운 거리가 도시가 커지는 요인이 되고 경중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인구가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조선시대에 다시 일제시대 지방자치를 일본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입했다는 말 이해하시죠? 일본이 지방자치를 한국에다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우리 선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꼬인 거예요. 왜 꼬였냐?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한 거는 사실은 세금도 좀 더 잘 걷고 지방 통치를 좀 잘하려고 조선시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세금도 잘 안 거쳤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 세력들 이런 세력한테 권력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부협의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지방의회 전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 깊게 좋은 거라는 인식을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군정 시대에는 딱히 이거 길게 말 못하죠. 뭘 했냐면 일제하에 도회, 부회, 읍회, 면회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나마 수입된 것 마냥 마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없앴다가 재헌헌법에 들어가서 드디어 지방자치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 문건을
아직까지 찾다 왜 지방자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뿌리엔 지방자치가 없었던 거 확실하다는 것까지는 제 연구 결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하던 1919년대에 우리 선조들이 임시헌장을 만들어요. 임시헌장을 만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손으로 헌법을 만들어요. 아직 독립은 안 됐지만 그 안에 지방자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재헌헌법에는 지방자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재헌헌법을 만든 게 유진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대 총장까지 한 분이지만 친일행위로 유명한 분입니다. 모병하러 다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헌법 기초를 하면서 이제 심어놓은 것으로까지는 됐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는 그 시절에 고민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안 됐어요. 1952년에 최초의 선거를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한민당하고 너무 싸움이 한민당이 너무 커지니까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한민당을 좀 견제하려고 부산에서 피난 시절에 한 겁니다. 깊어졌죠. 여러분 중에는 깊은 게 좋은 것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또 깊은 게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선거를 했지만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거는 어쩌면 그렇게 전근대적이었는지 막걸리 받아주는 막걸리 선거, 돈 주는 돈 선거, 혈연, 지연, 학연, 동원 선거 이렇게 그때 다 됐다고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조례 어떻게 만드느냐 분명히 궁금하신데 조례는 어쩌면 훨씬 더 쉬워요. 실제로는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서로 화해를 해서 약속하는 현장까지 오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조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하고 다르게 조례 입법 기술 테크니컬하게만 제가 끌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앴어요. 너무 선거를 혼탁하게 한 거죠. 대통령 선거도 혼탁했지만 지방선거도 많이 혼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61년 5.16 군사 쿠데타 시절에 이거 없애도 별로 아쉬워 안 했어요. 여러분들 50년대생 중에 우리 지방자치 안 하니까 너무 슬프다 해서 하자고 해보신 분, 60년대에 해보신 분, 70년대에 해보신 분, 80년대에 해보신 분 없다. 없어요. 왜? 지방자치는 여전히 왜 해야 되는지 몰라. 여전히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므로 지금 이제 지방자치 부활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 부활했어요. 1987년 체제라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아실 텐데 전두환 군사정권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저는 강단에 이렇게 서보면 지금은 자유롭게 얘기합니다만 군사정권 시절에 말 잘못하면 대본에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는 민주화를 만든 동시대의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혹시 연치가 좀 아래이신 분들은 그것만큼 우리가 근대화하고 어느 정도의 민주화는 조금
이상인데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 전에 우리 1960년대에 1년에 68달러를 가지고 살았다고 평균적으로 1년에 68달러. 당시 콩고 민주공화국이 170달러를 벌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3만 달러 넘어가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직도 2,000달러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겪으면서 그건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들 안 잡아가잖아. 나도 안 잡아가고. 그건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 혹시 있다면. 이게 1987년대에 민주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드디어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간과한 게 있는데 그때 얻어낸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때 얻어낸 게 지방자치예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도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뽑힌 다음에 바로 지방자치 선거할 줄 알았는데 계속 대통령이 차일피일 미뤘어요.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원래 하려면 1988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되면서 늦어져서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당시에 헌법 소원을 냈던 선대 학자들이 헌법 소원까지 내가면서 이거 만들어낸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그런 걸 좀 아시겠죠? 제가 뭐 아주 자세하게는 못해도 뭐 이런 것 없이 조례 얘기하면 감각이 생겨나질 않아요. 이제 2편으로 해요. 1시간 반 강의하는데 도중에 10분 쉬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네. 형편으로 말하면 제가 더 못 써요. 지금 자유시간 3개 먹고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 가지고. 자,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조례의 힘, 법적 토대를 갖는다는 것은 예산 및 제도, 인력 등 포천시의 정책 및 재정 자원을 정당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이 협정이나 요강 등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졸려서 5분 안에 다 지울 수 있어요. 5분 안에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가나자와 시가 경관을 어떻게든 지켜내서 관광객 1,000만이 오게 하는 힘, 경관을 한번 우리가 지켜내보자고 40여만 시민들이 약속을 했어요. 물론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가 찬성을 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서 시의 예산을 쓰고 시의 인력을 쓰고 시의 제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성공한 것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해요. 조례가 중요해요. 근데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유명한 사례인데 제가 여기서 교수를 좀 하다 왔어요. 이 사례를 잘합니다. 이 시기에 한 건 아니에요. 저는 2005년도, 2006년도 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의 전원 개발이 뭔지 알죠? 네? 전원 개발이 화력발전소 들어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 들어와요. 전기 만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만들려고 들어오는데 이게 요코하마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를 인정해주는 허가권은 어디에 있어요? 중앙정부에 있어요. 근데 요코하마시가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든 공해 유발하고 있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어. 막아줘야 되겠는데 그 공해를 허가는 이미 내 권한이 아니고 그 공해라도 규제했으면 좋겠는데 그 규제 권한도 없어요. 그
규제 권한도 없어. 그래서 국가는 매연규제법, 수질법 이런 게 있지만 위임이 돼 있질 않으니까 어떻게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너무 자세하지만 조금 그냥 요 부분이 핵심 중에 하나는 그냥 할게요. 공해방지 조례가 가나가 여기 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현. 우리 도를 거기는 현이라고 부르요. 가나가와 현에 있어요. 그런데 현에 부탁을 해서 공해방지 조례를 저걸 쓰고 싶은데 전기 사업에서는 이게 예외야. 국가가 권한을 안 줬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할 방법이 없었어요. 요코하마시가 그래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을 못해요. 권한이 위임이 안 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합니다. 공해 방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보 당신들 전기 만드는 허가 받았어? 받았지. 중요해? 중요하지. 뭐에 중요해? 국민들한테 전기 줘야 되니까. 또 60년대 일본이 엄청나게 크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전기 중요해. 그런데 옆에 봐. 당신들 공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숨쉬기 힘들잖아. 저거 어떻게? 이 정도는 지켜줘. 그래가지고 공해 방지 기준을 만들어서 회사 측한테 압력도 놓고 설득도 했어요. 그래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회사가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규제 환경 나항상 가스를 이 수준 밑으로 내려서 우리가 운영할 것이다. 뭐 이런 걸 해준 거예요. 그 국가는 인정은 안 해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끼리 협정을 맺은 거지 국법에 위임한 조례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이 노력이 이게 일본의 학자들, 일본의 정치가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즉 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국가가 요코하마 시민을 보호 못하면 지방자치라는 본질가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만들어도 좋다는 여론이 점점 생기면서 법이 없는데도 조례를 만드는 사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즉 요코하마시의 애정이 시민에 대한 애정이 조례도 나중에 만들게 되고 국법까지 바꾸게 되는 그런 노력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이게 시청이에요. 왜? 국가는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국회 문제를 다뤄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가 아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뭐가 아쉬운 걸 아는 제일 가까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퀴즈. 우리는 이 권한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게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이란 이런 권한이 늘려가면서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늘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호 교수, 당신 지방자치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할 능력이 있어? 이게 호 교수한테 공격이에요. 중앙집권론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여주면 호 교수 말이 맞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거고 그래서 맡았다는 거죠. 자, 이제
소교를 좀 하고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거죠. 크게 썼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민으로서 주민 주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헌정부도 선언은 그렇게 했어요. 주민 주권의 시대다. 이렇게 선언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국가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네? 감사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식민지 때 우리가 주권을 그런데 주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냐? 국민에게 있지만 주권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아요? 포천시에 살아요? 포천시에 삶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국민이 갖는 주권이란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주권이어야만이 그게 진짜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민주권 시대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선포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관념적이고 허망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내가 살아가는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거기서 주권을 느끼고 살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3요소가 필요하듯이 지방자치단체 구성 요소로도 주민이 필요하고 구역, 그러니까 영토라고 그랬죠.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권,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조례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민박 하시는 거예요? 농박, 민박 활동하시는 거예요? 민박 비즈니스, 자기 농가를 가지고서 하시는 분 없나요? 그럼 아쉬울 것도 없으시겠네. 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법이 많아요. 제도가 많고 정책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농어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농어촌 환경정비에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휴양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최근에 들어가는 게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도도 농어촌 민박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이것을 근거해서 농어촌 민박 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머리 잡으시네요. 그러면 포천시의 어느 공직자가 조례란 시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생기면 그에 대응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민박을 잘 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그걸 정책으로 펼 수 있어요. 그게 예산과 인력과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포천시는 그렇게 하면 조례 근거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평은 있어요. 가평 군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가평 군민들은
농촌 민박을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서 농토가 적어요, 가평이. 그렇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사는 게 포천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농박을 해서 사람들을 같은 쌀을 팔아도 여러분들은 개통출하에서 이문을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가평 농민들은 500g짜리 한 끼 먹을 거 1kg짜리 이렇게 포장해서 20kg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관련 조례가 농박을 지원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는 거 알겠죠? 돌아가는 흐름을.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게 우리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례연구회가 여기 조례연구회 뭐 30분 되시나요? 몇 분 되시나요? 몇 분 됐어요? 조례연구회 된다고 몇 분? 30분. 조례연구회가 훨씬 더 잘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고민을 서로 나누고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출발입니다. 오늘 이거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다 연관돼 있어요. 가평에 농박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있는 것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거고, 거기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이 거기 투입되니까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치권이죠. 이 자치권은 누구로부터 와요? 이거 이제 퀴즈 테스트입니다. 주권,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시민 주권자. 이렇게 돼요. 나 이거 들어오면 좋아.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여기서 강의는 훨씬 재밌어. 저 그냥 읽어볼까요? 그냥 조례연구에서 나 좀 여기서 강의하는 게 훨씬 재밌어. 역시